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오늘은 징소리 말하는 징소리를 쓴 문순태의 소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소설을 여러분들이 읽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 소설 일단 분량이 많죠. 고소설과 더불어서 한마디로 현대 소설이든 고소설이든 거시적인 줄거리나 요약본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는 제시된 그 지문에 대한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그 지문의 이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소설 문순태의 징소리 말하는 징소리를 1편과 2편에 나누어서 현대소설 징소리를 어떻게 읽어야 되고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현대소설 읽는 법, 감상 요령에 대해서 또 문제풀이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징소리부터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징소리 문순태의 1978년도에 나온 소설이고요. 고향을 잃고 아내도 잃고 그 슬픔을 징소리로 표현하면서 울부짖었던 칠복이라는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자, 소설 읽기 요령과 현대소설 출제 1위 작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는 산업화 개발 과정 속의 농촌 파괴와 상실된 삶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소설 수능에서 출제 1위가 무엇인가 궁금하죠? 그것은요, 70년대, 80년대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가속화된 시대였습니다. 이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 사회는 파괴가 됐고요. 또 오랜 공동체의 세계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정서라든가 삶의 방식은 철저히 해체가 되어 갔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새로운 삶을 적응하는데 실패하고 또 안간힘을 써가면서 적응해 갔던가 이런 것들을 소설 속에 담아내는 것을 주력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소설 출제 1위로서는 산업화와 관련된 소설들이 출제 1위였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고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윤은길의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도 산업화 과정 속에 한 지식인 사내의 방황, 부적응 과정을 그린 소설이고요. 이문구의 관촌수필도 연작 소설이에요.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아마 이 문순태의 징소리 말하는 징소리도 출제의 판열에 오를 수가 있다. 충분히. 이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하게 되는 이유죠. 배경은 70년대고요. 공간은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곳이거든요. 방울제라는 산업화가 되면서 물에 잠기고 거기에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온통 사라져버려요. 그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시점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현재에서 시작하죠. 장성호 주변에 수몰 마을, 물에 잠긴, 그리고 댐이 건설되면서 마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칠복이는 마을도 잃고 또 도시로 나갔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고 마을도 잃어버린 우리 칠복이가 자기 딸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옛 고향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슬픔과 한을 징소리에 담아서 울부짖죠. 근데 마을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고 또 외지인들에게 또 장사도 해야 되는데 낚시꾼들을 낚시를 못하게 방해한다. 또 마을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가 칠복이다. 칠복에 싫은 것은 아니지만 마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생존에 그 장사하는 데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이러한 현재 장면으로 소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소설의 두 번째 부분은 과거로 전환이 됩니다. 역순행적인 진행 구성이죠. 그때 칠복이는 순덕이하고 도시 여자입니다. 도시 물이 좀 들었던 여자인데 순덕이하고 어렵사리 결혼을 하게 되지만 그 자신은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숨을 찌고 물에 잠기면서 광주라고 하는 데는 장성보다는 더 도심지예요. 지금 광주 광역시잖아요. 광주시 판자촌으로 밀려나게 돼요. 거기서 농사만 짓던 칠복이가 다른 생계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순덕이 아내가 파출부랑 또 식당으로 일을 하게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내의 돈벌이에 의존하게 된 칠복이는 굉장히 도시 생활에서 부적응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아내 순덕이가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그 모습을 보고 칠복이는 깊은 상실에 빠지게 되고 아내 순덕이는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딸을 데리고 다시 오갈 곳 없기 때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칠복이가 맞이하게 된 현실은 너무 가혹하죠. 자신을 맞아줄 고향도 없죠. 마을 사람들의 태도도 이상하죠. 또 무엇보다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칠복이는 징소리를 통해서만 그 서러움을 달래는데 마을에서도 쫓겨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칠복이를 내보낸 이후에 칠복이의 징소리를 심리적인 실제로 듣게 돼요. 실제로는 들리지 않지만 칠복이의 한이 담긴 그 징소리를 들으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게 징소리라는 문순태의 첫 번째로 발표한 단편 소설이에요. 자, 주인공 한번 볼까? 우리의 허칠복이죠. 머슴처럼 살다가 도시 무리든 순덕이하고 결혼을 하지만 자갈론을 붙이며 살아가다가 장성댐이 건설돼서 마을이 물에 잠기자 보상도 못 받고 광주에 밀려 들어와 낯선 도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아내에 의해서마저 버림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농촌 공동체 사회가 파괴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정신적인 상처 그리고 부적응하게 되는 그 시대의 인물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3년 만에 미쳐서 딸 금순이를 데리고 돌아오지만 결국 고향에서 쫓겨난 산업화의 패배적인 인물, 농촌 빈민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순덕이는 이 작품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칠복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도시로 나가 살자고 성화했고 이 여자는 농촌에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농촌에 시집은 왔지만 마음은 도시에 가 있는 어떤 욕망과 어떤 도시를 향한 어떤 막연한 도시 취향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시 생활을 하지만 또 시골 주방에도 취업을 하지만 칠복이하고 마음을 합쳐서 사는 데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런 인물이죠. 칠복이에게 상처를 줬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순덕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대표가 봉군데 마을 이장도 있고 양면성을 지닙니다. 칠복이를 인간적으로는 좋아하지만 마을의 생존을 위협하는 칠복이를 내쫓아야만 했던 마을 사람들의 입장, 마을 사람들의 고통도 있는 것이죠. 자, 동정하면서도 쫓아낼 수밖에 없었던 마을 사람들. 자, 인물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2004년 9월 평가원 시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읽는 요령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소설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시간, 공간 찾고
그리고 인물이 나오잖아요. 인물을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 장면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제시문에서 꼭 찾아주는 거. 이게 미시적이고 디테일하게 제시문을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볼까? 방울제 허칠보기는 3년 만에 미쳐서 돌아와 낚시꾼들을 쫓아냈다. 징을 두들기는 칠보기의 모습은 도깨비 같다고들 했다. 그렇게 된 것은 고향을 잃은 서러움, 아내를 뺏긴 원한 때문이라고들 했다. 자, 이 대목입니다. 자, 이 대목을 그대로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읽는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대목이 나와도 시간, 공간, 그리고 어떠한 자연물, 그리고 인물, 그리고 갈등. 자, 이 점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자, 찾는 연습 한번 해볼까? 자, 봉군의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봉군의 주막이 공간이잖아요. 공간. 칠보기를 앞세우고, 자, 인물 나오죠? 미루나무, 자연물 나오죠? 비를 맞고, 자연물 나오죠? 자갈길 구신장로를 향해,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어둠 속을 걸었다. 시간 나오죠? 이런 게 배경이에요. 직접 제시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과 공간과 자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심리나 정서를 암시해 주는 거죠. 어둠 속에서 칠보기를 내보내야만 했던 마을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암시되고 있어요. 처음에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시간, 공간, 자연물, 인물, 그 다음에 갈등. 갈등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자, 어둠 속에.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것도 일종의 말 없는 행위입니다. 침묵. 칠보기의 등에 업힌 딸아이가 켈록켈록 기침을 하자 봉구가 잠바를 퍼서 덮어 씌워 주었다. 행위죠. 칠보기 딸을 덮어 씌워주는 행위. 이것은 정말 어떤 인물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배려와 보호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칠보기와 봉구라는 인물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런 점들을 익숙하게 습관화돼서 읽는 연습이 바로 소설 읽기입니다. 별거 아니죠. 자, 빗방울은 굵어졌어. 점점 상황이 암울하고 더 정서가 심화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시거든요. 호수를 훑고 물에 젖은 가을바람, 이게 배경 나오잖아요. 계절, 시간이죠. 바람, 자연물이죠. 몸이 떨렸다. 이것은 몸의 감각인데 이런 신체 현상을 통해서 정서가 암시되고 있는 거죠. 몸이 떨릴 정도로 뭔가 기쁜 게 아니라 슬프거나 안타까운 심리를 이러한 몸이 떨림으로 빗방울이 굵어지는 이런 배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학적인 형상화 장치를 잘 이해해 주는 거. 이런 상황파. 그 장면에 대한 파.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눅눅한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셔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 이런 것도 그냥 9시 뉴스가 아니잖아요. 뭐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오지 않거든요. 이것도 다 인물들의 심리와 정서를 암시하는 거예요.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 이것은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이죠.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셨다. 자, 이것은 바로 다음에 인물들의 심리하고 관련이 돼요.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보기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이 가슴은 마음을 의미하죠. 마치 총을 맞는 것처럼 섬찟섬찟, 마치 총 맞은 것처럼 따끔 따끔 아파 아파 아파. 그러니까 칠보기를 보내야만 하는 방울제 사람들의 마음도 아팠다. 이것을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셔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도 아팠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쓴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 신장로에 당도했어. 공간의 이동이 나오죠. 헌털뱅이 버스가 왔으며 칠보기를 밀어 넣었죠. 다시 오지마. 그러면서도 봉구가 1,000원짜리 2장을 칠보기 호주머니에 푹 쑤셔 넣으면서 울먹울먹한 목소리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봉구는 어쨌든 칠보기의 딸도 덮어주고 1,000원짜리 2장이지만 정성껏 주고, 뭐 그때 당시에 1,000원짜리 2장은 지금보다는 가치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칠보기가 무슨 말 하는 것 같았지만 알아들 수가 없었고, 그들은 버스가 어둠에 묻히고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이렇게 칠보기를 마을에서 내보내는 장면이 지금 비번의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설, 현대소설이나 고소설이나 소설 감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장면과 상황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시적인 것보다는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그 장면을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게 소설 감상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비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것이죠. 차연물 많이 나오잖아요. 미루나무, 비, 인물들의 청소 심리, 안타까움이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감각적인 어휘, 뭐 밝음, 어둠, 뭐 으스스 떨렸다, 이런 거 다 감각적인 거예요. 분위기 고조, 좀 이별의 슬픔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기쁘지 않죠. 슬프고 암울합니다. 뭐 빗방울이 점점 굵어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분위기 고조예요. 무슨 꼭 싸움하고 뭐 권총으로 들이대고 이것만이 분위기 고조가 아닙니다. 시간적 배경, 밤이다, 어둠이다, 가을이다, 계절, 다 시간적 배경이죠. 상황, 이별하는 상황이죠. 좋지 않죠. 암울하죠. 명멸하는 불빛, 명멸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이니까 헤드라이트 같은 거, 인공물이죠. 어둠을 쑤셨다, 그것은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총 맞은 것처럼 따끔따끔 심리상태 암시잖아요. 또 공간의 이동, 구신장로를 향해. 근데 인물과 인물 간의 심화된 갈등, 이건 아닙니다. 봉구는 칠보기 딸을 벗어 덮어 씌워주고 또 1,000원짜리 2장도 주고 이러한 배려와 보호의 행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내야만 했지만 인물들 간의 의견의 대립이라든가 정말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거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내보내야 하는 그 인간적인 친밀함과 인간적인 정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갈등이 더 심화되는 과정은 아니에요. 갈등이 더 심화가 되려면요, 의견의 충돌을 좁힐 수가 없거나 갈등이 점점 더 커져야만 됩니다. 인물들 사이에. 뭐 염상섭의 3대처럼 그 조이관하고 그 아들 사이에 좁힐 수 없는, 점점 더 갈등이 커지는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소설 감상의 요령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거시적이고 줄거리만 요약하는 이런 식은 여러분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도 그렇고요. 그 소설의
소설을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참고는 됩니다. 그래서 소설 감상은 미시적이고 그 지문을 디테일하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 공간, 자연물, 인물, 갈등,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가. 이런 점을 유의하면서 그 제시문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내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인물들의 심리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소설 읽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징소리의 소설 감상의 요령 그리고 문제풀이 간단하게 또 다뤄보겠습니다.